비가 내리는 어느 날, 한 전시회장을 찾은 남자. 응? 아니, 이럴 리가. 그러나 전시장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니 내가 이거 장소를 잘못 알았나? 의아해하며 돌아서는 그때 괴기스런 웃음소리를 따라간 곳에서 초상화 한 점을 발견하는데 이건 분명히 애자. 초상화 속 여인이 10년 전 죽은 전 부인임을 확인하는 순간 갑자기 녹아내리는 그림 속 얼굴. 믿었던 이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죽은 여인이 원기가 되어 잔인하게 복수한다는 이야기. 우리나라 초기 공포 영화의 대표작 살인마 되시겠다. 여보, 운전수 어디로 가는 거야? 망우리 너머로 가시는 게 아닙니까? 뭐요? 난 그런 부탁한 일이 없는데. 선생님은 붉은 초상화가 필요하신 게 아닙니까? 붉은 초상화? 아니, 당신은 누구야? 차를 세워줘. 초상화 보고 놀란 가슴 채 진정되기도 전에 정체 모를 곳으로 끌려온 남자. 그곳에서 한 남자를 기다리고 있던 한 화가는 자신이 그린 부인의 초상화를 가져가라며 알 수 없는 행동을 하는데 이젠 늦었어. 이젠 늦었어. 아니, 왜 이래 이 사람이. 저 침대 밑으로 들어가 있어. 빨리 죽는단 말이야. 빨리. 그리고 등장한 소복 차림의 여인. 벌써 왔어. 초상화는 가져갔단 말이야. 아, 귀신인가 사람인가. 이럴 땐 도망치는 게 상책이니 무작정 다른 건물로 숨어들지만 다시 나타난 소복 여인. 대체 이 여인의 정체는 무엇이란 말인가? 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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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는 쓰러진 여인을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고 죽은 자인지 산자인지 알 수 없는 여인의 정체를 알기 위해 이런저런 검사를 해보는 의사. 이상한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니다, 꿈이다. 꿈이라면 좋겠죠? 아니, 나를 기억하시죠? 그럼 당신은 10년 전에 그 여자. 그럴 리. 빨리요. 애자라는 이 여인을 알아보고 더욱 겁에 질린 의사 역시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만다. 한편 간절하게 부처님 자비를 기원하고 있는 이 여인은 남자의 어머니, 그러니까 죽은 애자의 시어머니 되시는 바. 이 심상치 않은 기운은 또 무엇인가? 아님, 이쪽 길입니다. 아니다. 무슨 여자 울음소리가 아니냐? 예? 거참 이상하다. 귀신이에요! 조심하세요! 이런 어쩐담. 할머니, 어디 얼굴이나 좀 봅시다. 그러시죠? 아이고, 시어머니는 또 어떤 잘못을 했기에 죽은 며느리의 모습을 보고 도망을 치는지. 제발, 아버가 살려주시오. 그러나 얼마 못 가 시어머니 역시 며느리의 서슬퍼런 응징을 당하고 만 것이다. 그날 밤 아이들 곁에서 졸고 있는 이 여인은 남자의 후처 되시는데, 아니, 아이 얼굴에 뚝뚝 떨어지는 이것은 피. 미화야, 예, 내 앞으로 가까이 오지 마. 저기가 수건 가지고 와. 왜 그래요, 대체 어머니? 어머니가 문 열어놨어?
내 얼굴이 왜 이래요? 피! 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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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큰딸이 사라지고 아무래도 이 집안에 비바람이 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바. 여보, 미화가 죽은 거예요. 아니 미화 잘못 아니야? 그런데 이게 웬일? 죽은 줄 알았던 시어머니가 돌아온 게 아닌가. 하지만 이 어르신은 어딘가 이상하게 달라졌으니 손주가 내미는 염주를 슬금슬금 피하는 것이 저주받은 요괴임이 의심되는 상황. 빨리 저리 안 가져가겠니? 그때 묘한 분위기에 또 다른 여인이 새로운 식모라며 집안으로 들어온다. 이 묘령의 여인은 오자마자 아이들 방부터 염탐하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손주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할머니. 그리고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와 막무가내로 아이들 방에서 잠을 자겠다는 식모. 저거 봐라. 응? 저런 뻔뻔스런 여자가. 여보 섹시. 여보 섹시. 아니, 여보. 응? 왜 그래? 얘들마저. 아니 어머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유, 설아네. 왜들 안 주무시죠? 여보 섹시. 애들 어떻게 했어? 아유, 졸려. 여보 섹시. 나한테는 아무 죄도 없어요. 모든 일은 아씨가 잘 아실 텐니다. 내가 언니 재미 많이 봤어요. 그렇다. 네, 또. 그럼 지금의 후처인 해숙은 본처였던 애자의 육촌 동생으로 애자를 질투한 나머지 우리 육촌 언니. 잘 알고 지내던 무명 화가를 꿰어 모종의 음모를 꾸몄던 것. 당시 시어머니는 연하의 주치의와 불륜 관계였던 데다 그래 싫단 말이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애자를 모질게 구박하였다. 이런 사실을 이용해 시어머니와 불륜남을 자기 편으로 만든 해숙. 약 준다. 아니, 얘야, 얘. 아이년이 지금 입이 여리면 무슨 할 말이 있겠니? 어? 글쎄, 무슨 불공을 들이러 다닌다 합시고 쏘다니며 서방질을 안 하나? 이년아, 부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이년아? 어? 글쎄, 이들은 애자를 화가와의 거짓 간통죄로 쫓아내고 그것도 모자라 더욱 잔인한 계략을 꾸몄으니 내가 너를 오해하고 몹쓸 짓을 했구나. 용서해 다오. 어머니 송구스러워요. 어서 머리를 드세요. 어서요. 시어머니는 자신의 오해였다며 사과하는 척하고 애자에게 아이를 갖는 약이라 속여 독약을 먹였던 것. 옳지, 착하다. 애자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온몸에 독약이 번진 후였고 끝내 믿었던 이들에게 속아 흉측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었던 것이었다. 그리하여 드디어 맞이하게 된 최후의 복수. 바로 모든 음모의 시작인 해숙을 죽이는 것. 그렇게 해숙은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고 더 무섭고 더 괴로운 일이 곧 닥쳐올 거예요. 그땐 이것의 힘을 빌리세요. 아니 이건 뭡니까? 몸에 잘 지니세요. 그리고 필요가 없게 될 땐 돌려주셔야 해요. 식모인 줄만 알았던 묘령의 여인이 준 구슬. 바로 이 구슬의 힘으로 어머니의 탈을 쓴 고양이 요괴를 물리칠 수 있었고 그렇게 애자의 복수도 한 집안의 비극도 막을 내리게 된 것이다. 한편 구슬을 준 여인의 정체는 바로 집안의 비극을 막기 위해 왔던 보살의 현신이었으니 사라졌던 아이들이 돌아오고
남자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진심으로 뉘우치게 된 것이다. 보살님, 저 방 안에 있는 불쌍한 혼백을 널리 용서하시고 극락환생토록 해주십시오. 보살의 자애로움으로 마침내 극락왕생을 하게 된 애자의 홀령. 한을 품고 죽은 여인의 섬뜩한 복수극인 이 영화는 탐욕과 배신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닫게 하는도다.